예, 오늘 얼굴이 뭐 약간 붓고 막 그러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다가 뭐 기침이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응? 목소리도 좀 맹맹거리네. 목소리도 좀 맹맹거려.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 먼저 따지면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 거, 그걸 행정작용 파트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작용,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응?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든다. 응? 그래서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배웠어. 그렇죠? 행정기관도 법을 만든다. 원래 국민한테 효력 갖는 법은 누가 만드는 게 원칙이야? 국회가. 헌법에서 국회가 이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입법권이 헌법에서 국민이 이제 국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효력 갖는 법, 그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되는데, 다만 이제 현실에서 이게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좀 세부 사항은 또 국회가 법률로 다 정하기가 부적절한 게 있어. 그래서 그 세부 사항은 국회가 어떻게 돼? 대통령한테, 장관한테 뭐 당신들이 정하고 하라. 딱 틀을 정해주고 응? 그 안에서 세부사항을 정해라.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입법 그래. 근데 넓게 말하면 행정입법은 이렇게 행정기관이 국회로부터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어라 권한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행정조직 안에 뭐 행정조직 구성원인 공무원들 근무하는 기준, 또 업무 처리하는 기준, 이런 거를 조직 내부상 정해놓는 게 있어.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지. 그지?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자를 붙여. 명령. 응? 끝에 명령.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 이렇게 칭하는데, 그 법 중에서 국민에게까지 효력 있는 법을 뭐라고 불러?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 그러니까 법 중에서 국민하고 사이에도 효력이 미치는 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그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가 요 앞에 붙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법은 이제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묶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조직 내에서만 효력 갖는 법이지 국민한테까지는 효력 없는 법,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 징계받고,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정해서 내려보낸 거란 말이야. 그거 안 지키면 복종의무 위반이 돼. 그래서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거 안 지켰다고 위법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런 법규 명령의 성격 갖는 법, 국민에게까지 효력 있는 법에 해당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 그래서 국민이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자기 피해봤다고 소송도 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물론 이거 위반하면 공무원들은 위법한 행위가 된 게 돼서 징계 사유가 또 되는 거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말을 하지, 행정명, 이거 행정조직 내부법, 그지? 근데 요렇게도 요 말로도 쓰는데 이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말이 무슨 말 쓰요? 행정규칙이라고 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 말이 더 많이 쓰여. 같은 뜻인데, 그래서 요거는 조직 내부법, 요거는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하고 사이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을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기관이 이제 국민한테 하는 작용 중에 중요한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라는 거야. 요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법을 구체적으로 국민한테 집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그래서 집행을 해서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에 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세금 관련 법을 집행, 적용해서 뭐 국민 A에게 너 당신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시오, 의무를 부과한단 말이야. 법을 집행해서 세금 부과 조치라는 걸 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행위 있잖아. 또 뭐 못하게 금지돼 있는데,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당신은 해도 됩니다 하고 뭐 허가해주는 조치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오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게 이제 주제가 좀 길단 말이야. 길어서
요거는 조금 계획을 바꿔서 요거는 이제 10월 달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응? 오늘은 요 다음에 나오는 주제로 뭐가 있냐면 뭐 기타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사전 약속하는 행위, 그다음에 국민한테 무슨 권고하는 행위, 그다음에 뭐 국민하고 계약을 맺는 행위, 공법상 계약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행정 계획을 세우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거 나오고 여기서 한 4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보통 그러거든. 일단은 국민한테 하는 작용들이 이렇게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원래 예정은 요걸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약간 부탁을 받았어. 뭐냐면 이제 10월 달부터 이게 주제가 이제 쭉 이어져서 길어지니까 요거는 좀 아마 10월 달에 다음 주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시작을 해서 중간쯤 들어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요게 이제 짤막짤막한 주제라서 요걸 먼저 이거 순서 바꿔서 하는 건 큰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행위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기타의 행정작용이라고 새 책으로 보면은 367쪽 찾았습니까? 367쪽 그 뒤쪽에 기타 작용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357쪽 기타의 행정작용 찾았습니까? 네, 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것 같아. 그죠? 좀 가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그래. 후덥지근하면 공부의 효율이 떨어져. 응? 그죠?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무슨 작용 나왔어요? 행정상 확약. 그렇죠. 그러면 그냥 확약이라고 우리 공부하자. 확약. 우리가 지금 행정 관계에서 행해지는 거니까. 확약. 자, 의를 읽으면서 뭐 별것도 없다. 공부할 내용이. 확약하면은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뭐 거기다 확자를 붙이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확실한 약속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약속할까? 응? 세금 면제해 주겠다. 뭐 병역 면제해 주겠다. 당신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주겠다. 응? 뭐 이런 약속하는 거 있잖아. 이 약속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무슨 조치를 한다 안 한다 약속하는 행위를 확약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학문적으로. 그래서 의미에 그런 게 있죠. 그냥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써놨어. 행정청이 사인에 대해서 그냥 사인은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장래 어떤 행정행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하는 뭐 공법상의 의사표시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 하여튼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응? 그 정도 하고 그럼 거기 두째 줄 셋째 줄 얘 써놨네. 근데 이제 실무에서 이런 말이 많이 쓰인대. 거기 두째 줄에 보면 행정실무 내인가 내허가 이런 말 많이 쓰인대. 응? 그러면 내인가 내와 우리 익숙한 말은 허가지. 뭐 내허가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래? 허가해 주겠다고 사전 약속을 해놓는 거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런데 궁금하잖아. 진짜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궁금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에 찾아갔어. 그래서 담당 공무원 만나가지고 내가 저기 어디에 위치해 있는 땅에 이렇게 이런 용도로 5층짜리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이 건축허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사전에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거기 당신이 건물 지으려는 땅은 건축에 허용되는 땅이고 거기 당신이 지으려는 5층 무슨 용도의 건물이 다 합법에 저촉되는 게 없네요. 응? 그러면서 검토하더니 정식으로 이렇게 갖춰야 될 서류 갖춰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약속한 거야. 허가 내주겠다고. 그죠? 신청 제대로 갖춰서 요건 갖춰서 신청만 허가 내주겠습니다. 나는 그 말 믿고 어떻게 했어? 와서 이제 막 설계도 준비하고 건축 설계사한테 막 계약해서 설계도 맡기고 공사 어느 업체하고
공사하기로 계약도 맺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시 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다 엉뚱한 또 갑자기 다른 이유를 들어서 허가 못 내줍니다. 거부. 그치?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상대방 국민은 피해를 보잖아. 약속을 믿고 행동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야. 그럼 약속 안 지켰을 때 국민은 그럼 어떻게 해? 약속 안 지켰다고 어떻게 싸워? 약속 안 지킨 건 위법이야. 응? 그럼 위법의 그 주장, 근거는 뭐?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 내세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일권 그 앞쪽에서 배운 이 법원칙이 뭐가 있어? 법원칙이 있어. 신뢰보의 원칙이라고 있어. 국민의 아무 잘못 없이 행정기관의 말과 행동을 믿고 따랐다면 그 국민의 신뢰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이야. 그럼 나는 아무 잘못 없이 행정기관이 된다 그래서 그대로 믿고 행동을 했는데 애초에 말한 거와 다르게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한다. 이거는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될 법 원칙의 하나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게 거부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그러니까 그 위법인 거부 조치 취소해라. 그 다음에 위법인 거부 조치로 손해 입었으니 손해배상도 해놔라. 다 싸워가지고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논리. 약속해놓고 행정위원회 약속을 이행하면 어떻게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얘기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니까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게 허가해주겠다고 사전 약속해놓는 상태를 내허가했다. 뭐 인가해주겠다고 사전 약속한 걸 내인가했다. 이런 말이 많이 쓰인대. 내인가 내허가 그 정도 미쳐. 나머지는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법적 성질. 이 법적 성질은 중요한 논점. 확약이라는 요 조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확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첫째 줄 끝에 뭐라 그랬어?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성질, 처분의 성질, 처분성을 부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죠? 여기서 행정행위의 성질, 처분의 성질, 이게 이제 행정행위 처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처분 내지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라는 거와 행정행위라는 건 이제 뭐 때문에 만드는 거냐면 국민이 행정소송할 대상인 조치, 이거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생각해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 영향을 안 주는 행정기관의 조치지. 이거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또 강제성이 없는 조치는 국민이 안 따르면 그만이거든. 따라야 될 의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이란 건 결국 국민이 행정기관의 조치 때문에 자기 피해를 입어서 그거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소송이야. 그러면 이 재판이라는 절차,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 행정기관이 강제로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렇게 강제로 불이익 주는 조치가 됐을 때 소송 대상으로 삼게 하는 거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한 굳이 소송을 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처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처분이라고 하려면,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뭐라고 하냐면 행정기관이 하는 조치 중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럼 처분이란 어떤 조치를 말하냐? 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즉 강제적으로 법 집행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결론이 뭐라고 나왔어?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하는 행위, 즉 이거로 확약이라는 조치를 처분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대. 그럼 무슨 말이야?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한 조치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죠?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둘째 줄에 써놓은 거 아니야? 행정기관이 약속한 행위 그 자체는 뭐야?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응? 궁금해지는 거 있어요? 지금 말 듣고? 궁금한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자, 키워드 우리 대법원은 즉 판례는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한 행위는 처분성을 부정한다. 그럼 그거 부연 설명 두째 줄 처분성이 부정되면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하는 행위 그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첫째 줄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그렇게 볼까? 판례는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한 행위는 이 약속 그 자체는 소송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본다면 왜 그럴까? 이유. 자, 그럼 이걸 한번 이 예를 들어봐. 자, 우리 허가해 준다고 행정기관이 약속했어요. 허가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 확약을 했어. 그러면 이거 약속은 허가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일 뿐이지 아직 허가가 된 거야 아닌 거야? 아직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허가 조치가 나와야 비로소 상대방이 법이 정한 금지가 풀려서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당신이 법이 정한 금지 의무 없애주겠다라고 약속만 했지 아직 금지 의무 없애준 조치는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에 최종 효과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허가해주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데 불과하지. 아직 상대방 국민의 금지 의무가 풀린 건 아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서 허가 조치를 내줬을 때만 그게 이제 국민의 의무, 금지 의무는 없애주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이행을 해서 어떻게 돼? 허가 조치를 해주면 허가 내주는 조치를 하면 이게 이제 국민에게 법이 금지해 놨던 금지 의무를 없애주는 최종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이거는 뭐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거고 이건 뭐야? 아직은 국민에게 금지 의무 없애준 건 아니야. 없애주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아직은 처분이 아니다. 최종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우리 판례의 기본 뜻입니다. 응? 또는 이거 반대로 해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하면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돼? 이행 안 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조치해야겠어? 허가 거부. 그지? 허가 거부 조치하겠죠? 그럼 이것도 처분이야. 허가 거부 조치에 대해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응? 근데 한다 안 한다 약속하는 거는 아직은 최종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 점은. 그래서 이건 부연 설명인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해. 판례. 이게 바로 이 사건에서 지금 말한 결론이 나온 거였어. 응? 그래서 무슨 사건이래? 거기 보니까 굵은 글씨로 못 써놨대.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요 단어는 이제 꼭 암기하듯이 기억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 어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나 봐. 어업 면허 받으면은 그 면허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면허 받은 사람들만 이제 어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야. 응? 그런데 어업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여럿 있다. 많다. 근데 다 내주는 게 아니다. 응?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발표한 거야. 응? 어권 면허 내주는 그러니까 최종 여기다 대비한 어권 면허를 최종 조치야. 어권 면허 내주는 게 줄이면 어업 면허 내주는 게 최종 조치인데 어업 면허 내주기 전에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어업 면허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래.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우선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는데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어권 면허를 내주겠다. 우선순위대로 하고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강학상의 확약에 불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읽다 보면 강학상이라는 말을 가끔 써. 강학상은 글자 그대로 풀면 무슨 단어야? 강은 뭐 강이나 학은 학문상 얘기하는 확약이라는 거야. 응? 뭐 그런 의미 정도. 그러니까 학문상이라는 뜻으로 대충 보세요. 학문상 얘기하는 확약이라는 조치에 해당하는데, 응? 그런데 셋째 줄 뭐는 아니래. 앞머리에. 셋째 줄 맨 앞에 뭐가 아니래. 행정처분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행정처분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조치가 아니라는 말이야. 즉, 이 자체만으로는 확약, 약속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아직 최종적인 효과를 가져온 조치가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런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아니다. 응?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조금 모를 수 있어요. 행정기한이 이렇게 우선순위 결정해 놓은 거에 행정처분 내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인 공정력이나 불가증력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어업면허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뭐라고 인정했다? 강학상 확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학문상 학자들이 얘기하는 확약이라는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핵심이. 응? 요게 이제 꼭 기억해야 될 판례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공부합시다. 1번 판례는 100% 이제 확약에 대해서 문제 나면 100%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조금 어렵게 낼 때, 그렇게 쓰여. 그래서 9급 시험에서는 2번을 잘 안 내고 7급 시험에서 많이 내는 게 2번 판례였는데, 자, 2번 판례 보면 우리 아까 배운 용어 중에 내인가라는 용어가 나왔어. 내인가는 우리가 뜻을 풀면 어떻게 돼? 아직 인가라는 조치 정확히 몰라도 인가를 아직 최종 내준 게 아니고 뭐한 거야? 인가해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가 내인가 상태야. 그럼 보자. 그 읽어보면, 자, 아마 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그럼 보자. 아마 누군가가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았나 봐. A라는 사람이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자동차 운수 사업체를 딴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양도양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업자끼리 이게 팔아 넘기는 거야, 업체를. 그죠? 그런데 지네들끼리만 이게 사고 파는 계약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이제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이 사업체를 이제 넘기잖아. 그러면 지네들끼리 계약서 작성하고 그거에다가 또 뭐 이 서류 또 갖춰가지고 행정위원회 이렇게 넘기는 거에 대해서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 운수사업 면허가 그 새로 새로 하려는 양수인에게 이게 면허가 넘어가는 게 돼요. 그 인가가 안 나오면 이거 지네들끼리 계약 맺은 거 효력이 없어요. 그게 이제 법 제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인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뭐 했대? 행정기관이 뭐를 했대? 인가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야. 내 인가 했다 그러지? 인가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뭐 했어? 그러면 인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 그게 이제 본인가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우리가 순서상 이걸 그대로 풀었으면 순서를 매겨놓으면 처음에 뭐 해놓으면 인가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 약속. 응? 인가해주겠다 약속.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인가해달라고 이게 본인가라 그래. 최종 인가 해달라고 신청.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을 해서 인가해주기가 뭐 곤란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럼 인가를 안 내주겠는 거지? 그럼 인가를 안 내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응? 여기 표현한 대로 당신 본인 인가 내달라고 신청했지만 인가 거부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잖아. 본인가 거부. 응? 이걸 할 일이면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야. 본인가 인가를 거부하겠다라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무슨 조치를 했대? 행정기관이 야 앞에 인가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걸 취소하겠다. 응?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응? 내 인가해주기로 약속한 내 인가를 취소했대. 행정기관이 한 조치는. 그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 인가를 취소했다면
셋째 줄. 이거 뭐와 똑같은 조치로 내용적으로는 뭐로 봐야 된대? 응? 이거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행정기관은 내인가 앞서 내인가 했던 걸 취소한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거 한 거라 이거. 인가 거부한다는 조치 똑같은 거래. 그치? 응. 그래서 이거는 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되지. 그거는 또 하나의 처분인 거야. 응? 응. 그래서 이 정도 2개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뭐 있어요? 법적 근거 얘기 나오지? 우리 그러니까 행정조치,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조치 얘기하면 항상 우리나라 뭐 하는 나라? 법에 따라 국가 운영하는 나라. 법치국가, 법치행정. 그렇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뭘 조치하려면 항상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조치도 있어요. 응? 그런데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 미치는 조치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응? 그 법의 기본적인 건 국회가 만든 법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국회가 세부상 정해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 장관이 만들어 놓은 부령도 행정조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응? 자, 그러면 법적 근거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 1번도 공부해야 된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 팩트. 독일도 행정절차법, 우리나라도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독일의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국민한테 사전 약속하는 조치에 대해서 확약이라는 조치에 대해서 다 법으로 정해놨대요. 근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규정이 없대. 일단 그 팩트 하나 밑줄.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거 팩트로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할 때 어떻게 내는지 알아요? 네. 한술 더 떠서 아예 규정 자체가 한 글자도 없는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국민한테 사전 약속을 확약하는 걸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 맞아? 그런 법 자체가 없다고. 확약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다고 법에. 그럼에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해놨다.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1번 하나 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대해서 논란이 생기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이거 보자. 자, 우리 아까 이거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우리 인천시장에게 법이 뭐라고 쓰냐면 법에서 인천시장에게 건축 허가 권한을 주고 있어. 인천시장이 건축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서 부여돼 있어. 응? 허가권이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법은 건축 허가 내주기에 앞서 건축 허가 내주겠다고 건축 허가를 확약할 수 있는, 약속할 수, 허가 내준다, 못 내준다, 확약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된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문제가 돼. 응? 이 법이 시장한테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면 이 법은 동시에 건축허가 내주기에 앞서 허가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허가 내준다, 내주겠다고 사전 약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냐? 아니면 같이 준 거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러면 따로 이 법 규정 외에 약속을 하는데 따로 근거가 필요 없다고 하겠지. 왜냐면 이게 동시에 허가 내주는 권한 부여하고 있는 법이 동시에 약속하는 권한도 같이 준 거라고 보게 되면 이 법이 곧 확약의 근거가 되는 법이잖아. 따로 법이 필요가 없지. 그러나 이 법은 허가만 내줄 권한을 준 거지. 허가 내주겠다고 사전 약속하는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은 확약의 근거가 되는 법이 될 수 없고 따로 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응?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어보자. 확약,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약속하는 걸 허용하도록 하는 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다수 학자들은 뭐라고 본대?
본처분 권한에 확약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 얘기는 괄호 속에 있듯이 본처분 권한 속에 본처분 약속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별도로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 없대. 약속 권한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 아니 여기 이게 지금 여기 교재에서 말하는 본처분이라는 표현 속에 이게 약속의 대상이 건축허가 아니야. 건축허가라는 걸 내줄 수 있는 권한을 정해놓은 법 규정 속에 건축허가 내준다고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돼? 건축허가 바로 내줄 수도 있고 이 법에 근거해서 허가 내주기 앞서 허가 내주겠다고 사전 약속하는 것도 다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매우 중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이 시험의 포인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확약의 요건과 한계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확약 요건은 우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있는 내가 여러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임명해 주겠다고 약속해. 어떨 것 같아? 내가 여러분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어요? 없지. 나는 그냥 열심히 시험 잘 보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여러분을 공무원으로 임명시켜줄 권한은 없잖아. 또 권한도 없는 자가 약속했어. 이런 건 다 효력이 없어. 아무도. 무효야 무효.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약속한 게 법적으로 제대로 요건을 갖춰서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게 발생하려면 이게 갖춰야 될 요건들,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 동네 경찰서장님 우리하고 친한데 우리 동네 경찰서장님이 세금 자동차세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말이 돼? 경찰서장은 세금 부과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없어요. 전혀. 권한도 없는 자가 약속했다? 무효야 무효. 응? 그래서 뭐 1번은 너무 당연. 그래서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이렇게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맞게끔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 응?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여기다 이걸 하나 대입시켜 보자. 요 예에 뭘 하나 대입시키냐면 이 법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권한이 법에 이제 시장한테 주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그 중간에 소방서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고 치자. 이게 절차.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치를 하려면 그 전에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소방서장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법이. 그렇다면 어떻게 돼? 시장이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기 전에 국민한테 약속하기 전에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서 약속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게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야. 즉 본처분의 요건으로 그러니까 뭐야? 이게 건축허가가 여기서 예를 든 게 최종 건축허가가 본처분이잖아. 건축허가 본처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내주기 위한 요건으로 내주는 요건으로 일정한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약속을 할 때도 사전에 그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약속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방서장 동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내주게 돼 있는데 시장이 소방서장 동의도 안 거치고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사전 약속을 해놨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소방서장이 동의를 안 해. 그럼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킬 거 아니야.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약속할 때도 법에서 절차 거쳐서 최종 조치할 때 약속 거치게 돼 있으면 그거 거친 다음에 약속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자, 2번 정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부합니다. 4번. 자, 4번 보면 4번의 키워드는 이렇게 두 개의 밑줄 주세요. 기속행위. 찾았어요? 동그라미 4번의 기속행위. 또 그 옆에 요건사실
완성 후, 요건 사실의 완성 후,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되는 상황이에요. 먼저 기속행위라는 표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속행위는 법이 일으키는 거야. 뭐뭐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말이야. 뭐 하면 뭐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 딱 한 가지. 행정기관에게는 아무런 선택이나 결정권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법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뭐면, 이게 요건이야, 요건. 뭐뭐면, 뭐뭐 요건이 갖춰지면 뭐야?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 규정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놓은 경우를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에 꼼짝없이 구속받고 해야 된다. 그대로. 아무런 선택이나 결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걸 기속행위라고 하지.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들면 여러분이 저 운전면허 시험 봤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그럼 시험 합격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찰은 운전면허 반드시 발급해줘야 됩니다. 면허 시험에 다 합격해서 요건 구비했는데 면허 안 내줄 수 없어요. 응? 기속행위라고 우리가 이제 학문상 얘기하는 거야. 응? 법대로 그대로 구속받으면서 하는 거. 자, 그러면 응? 응? 자, 요건이 구비되면 뭐 건축허가 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속행위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어요. 자, 아니 기속행위로 법이 정해졌다면 법이 정한 요건 구비하면 반드시 허가 같은 거 내주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약속을 해. 뭐라고 약속해? 당신 이 법이 정한 요건 구비하면 뭐 이거 허가해 주겠습니다. 약속을 해. 그럼 엄청 고마워해야 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봐. 행정위원회 약속을 했어. 당신 저 면허 시험에 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 반드시 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큰 의미 없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이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는 안 내주면 안 돼요. 내주게 돼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걸 약속을 해. 안 그래요? 만약에 또 내가 면허 시험에 시험 합격 못하면 면허 발급 안 나오는 거지. 응? 근데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면허를 내주게 돼 있는 건데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 내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 법적으로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면허 시험에 합격했는데 면허 안 내주는 게 이게 위법이지.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뭘 약속을 했다고 고맙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지. 아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 요건이 구비되면 뭐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라 그래. 행정기관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거야. 이거는 대비된 건데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구비했더라도 무슨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결정권 누가 갖고 있어? 행정기관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요건을 다 가졌더라도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행정기관에 찾아가 내가 요건 구비하면 해주겠습니까? 행정기관 요건 구비하면 해주겠다. 약속하는 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근데 여기는 요건 구비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해주게 돼 있는 건데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뭔 의미 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지. 응?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건 구비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해주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행위라도 어떻대요? 둘째 줄 상대방한테 뭐래? 예지가 뭐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응?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대? 굳이 뭐 못한다고 할 일은 아니다. 응? 결론이지 그게. 기속행위로 법이 정해놓은 경우라도 어떻다고? 사전에 약속을 하면 상대방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응?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 요건 구비하면 어차피 건축허가는 당연히 요건 구비했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방
이거 허가 됩니다,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빨리 말해주면, 빨리 약속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행동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경로를 정하고 할 수 있을 거냐. 그럼 그런 측면에 이익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냥 이건 딱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시험을 봤어. 가능하면 빨리 시험 보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돼. 어쨌든 결정을 내려주게 돼 있어. 그런데 빨리 결정을 해서 뭐 불합격이 났다면 불합격이라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나 거기에 맞춰서 빨리 다음 행동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잖아. 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 그걸 뭐 질질 오래 끌 필요가 없잖아.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뭐 이런 거 기다리지 않고 미리 얘기해 주면 좋잖아. 응? 그리고 거기에 또 요건 사실 완성 후란 표현도 이것도 이렇게 이제 비교해보자. 그러니까 법이 정한 요건 사실이 완성된 후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우리가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세금 안 내는 사람, 세금 부과받고 세금 안 내는 사람 독촉장을 날려. 그리고 그래도 세금을 안 내면 재산 압류를 들어가요. 응? 그리고 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경매로 팔아요. 공매한다 그래. 경매로 팔아. 공공기관이 경매로 팔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래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거나 요거를 보자. 응? 자, 재산 행정기관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을 압류 조치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될까? 절차상 독초 조치를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이걸 거치고 나서 압류 조치. 압류 조치까지 요거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압류한 재산 매각 파는 거거든. 다 앞에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자 세금 부과가 됐고 세금 부과 조치가 됐고 기한이 됐는데도 납부를 안 해서 행정인이 독촉장까지 보냈고, 그러면 여기까지 된 상태라면 그 다음 조치인 재산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졌어요. 응?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표현하면 요건 사실이 완성됐다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응?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 사실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당분간 압류 조치까지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사전 약속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이 A라는 업체가 있는데, A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A라는 업체가 그동안 쭉 평상시에 뭐 했어? 자, 법 잘 지키고 세금도 충실히 잘 내온 업체야.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 뭐 요새 같은 경우 일본하고 일본과 거래를 많이 하던 업체인데 일본하고 이게 관계가 나빠지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이 불황이 온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야. 응?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세금 내라고 독촉장까지는 보내놨는데, 이거 안 낸다고 이 업체 뭐 기계 막 그 창고 막 사무실 이런 거 다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팔아?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응? 그렇게 하면 하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 뭐 세금을 결국은 거둘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 괜찮은 중소기업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 응?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다니던 기업 하나 날리고 직원들, 그죠? 다 뭐 실업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세금 걷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세무서장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해놓은 상태에서 향후 뭐 1년 동안은 재산 압류 조치를 들어가지 않겠다. 응? 그래서 그 A 업체에게 지금 이런 예상치 못한 어떤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불황에 놓였으니 그 1년 동안은 유예하겠다. 그 후속 조치 안 들어갈 테니까 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직원하고 노력을 해서 이 극복을 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이걸 당분간 안 들어가겠다고 유예시켜 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약속한 거야. 압류 조치 당분간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 그러면 기업의 직원과 사장이 열심히 합심해서 노력해서 불황을 극복하고 밀린 세금도 내고 회사도 유지될 수 있잖아. 뭐 이런 점 생각하면, 그래서 압류 조치라는 걸 할 수 있는 앞에 요건들이 다 완성 충족이 됐더라도, 그지?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유예해 주겠다, 안 들어가겠다, 이거 약속하는 거 의미가 있지?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체크.
자, 그 다음에 5번은 확약의 효과라는 제목이죠. 약속했죠. 행정기관이 약속했어요.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 약속 이행해야지. 그래서 행정기관은 두 번째 줄 약속한 거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걸 뭐냐면 행정기관이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될 의무가 돼. 자기가 약속한 거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거를 둘째 줄에 뭐야? 약속을 이행해 확약을 이행해야 할 자기 구속적인 의무가 생긴다. 이 말 써놨지? 아니 상식이야.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될 의무 생겨. 그럼 거기다 이 의무는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는 뭐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법 원칙 중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에는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하면 그러면 법적인 의무를 불이행 내지 위반한 거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면 그죠? 불이익림다운 국민은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구제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요건 이제 확약을 행정행위 내지 처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 동그라미 2번에 쭉 읽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 판례는 확약을 행정행위로 봐요 안 봐요? 행정행위 내지 처분으로 본다 안 본다? 판례는 좀 생소한 말 같아? 우리 대법원 판례는 행정위원이 확약하는 조치를 처분 내지 행정위로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그랬잖아 아까. 응? 어음면허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에서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연결. 그래서 자 거기 그러나 하면서 고모한테 확약을 행정행위 내지 처분으로 이 성격을 그렇게 보지 않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게 법 집행인 행정행위 내지 처분만 뭐예요? 위법이 있으면 위법 정도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 그렇지 않은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있는 조치. 그래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예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데 행정행위 내지 처분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할 정도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다 무효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확약을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 입장에 따르자면 하자 있는 확약은 무효만 있습니다. 응?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그 부분은 행정행위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위법의 정도를 안 따져요. 위법 정도를 따지지 않고 위법이 있다, 뭐 요건을 못 갖춘 흠이 있다, 그러면 다 무효로만 처리하는 거야. 응? 그게 학자들의 견해하고 조금 다른 얘기. 그 앞에 부분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 시험 문제는 다 무슨 입장으로 내? 다 뭐 다툼이 있으면 다 판례 입장에 의해서 답하라고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때 판례의 태도를 중시하는 겁니다. 응?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확약의 마지막 논점. 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동그라미 3번 문장이 있고 자 판례 보기. 판례가 중요해. 그건 또 늘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궁금해지지 않아?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허가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는 이후에 뭔가 사정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자, 당신 지금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당신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다 구비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정식으로 뭐 이렇게 서류 갖춰서 신청을 해오면 허가 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상대방이 쟤들이 신청서를 갖고 왔어. 작성해서. 근데 그 사이에 뭐야? 건축법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허가 약속할 때와 달리 이제는 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응?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게 저 약속할 때와 달리 뒤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줍니다. 그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은 그 잠깐 사이에 그냥 응? 사정 바뀌었다고 약속 이행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거 위법으로 볼까 적법으로 볼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죠? 약속을 이행 못 하겠다고 사정 변경돼서 약속이 이행 못 하겠다고 행정기관이 그렇게 나오는 게 위법이라고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판례를 읽어보면 위법이라고 인정을 해준대 안 해준대? 응? 자, 첫째 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에게 장차 뭔 조치를 하겠다고 확약 같은 걸 했다는 거야. 약속. 그죠? 응? 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은 그냥 넘어가. 중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상대방이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다는 그러면 약속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런데 이제 셋째 줄 끝에 약속을 했는데 확약이 있은 후 어떻게 됐대요?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응?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행정기관이 행한 그와 같은 확약은 어떻게 된대요? 약속은 행정기관이 사정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됐습니까? 이거 그 약속했던 걸 다시 물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대요. 약속했던 게. 약속 지켜드리면 자동으로 없어진대. 자, 그러면 키워드가 셋이야. 첫째 줄,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사전 약속했지? 확약. 그런데 셋째 줄 끝에 약속을 하고 난 후 뭐가 생겼대요? 사실 상태, 법률 상태, 법적 상태 변경됐다는 거야. 사정 변경이 생겼대. 이게 두 번째 포인트, 키워드. 그러면 세 번째,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했던 거, 응? 무슨 말 나와? 행정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고 실효는 자동으로 효력상실이야. 자동 효력상실. 그 앞에 뭐가 없어도 야 사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됐다. 약속했던 걸 없던 일로 물르자. 뭐 이런 행정기관의 별도의 의사표시 안 해도 그냥 약속했던 거 효력 없어진대 자동으로. 응?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축자사자 또 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마지막 줄에 있듯이 야 사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약속 지켜야 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반론을 피자면 그러면 이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대방 국민에게 이게 사정이 약속한 이후에 달라졌으니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됐습니다. 약속 이행했던 걸 물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이래야 없어지는 거지. 자동으로 상황 바뀌었다고 약속 없어지는 걸로 하는 거 이행 안 해도 되는 거로 약속했던 일 없어지게 하는 거는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또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결은 별 조치 안 해도 된대. 상황 바뀌면 자동으로 이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내가 무슨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사회복지사, 그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자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뭐 보조금 받게 해달라 신청.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게 기초수급 수급 대상자로 이제 인정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당신 이렇게 얘기 듣고 해보니까 지금 실업 상태고 뭐 등등 일단 상대방 얘기 들은 것만 갖고는 요건에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에 일단은 맞으니.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 지정이 되려면 뭐 신청서라든지 관련 서류 이런 걸 떼와야 되니까 그런 걸 떼서 내세요. 응?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약속을 한 거야. 그거 갖고 오면 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 아직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주머니에 남은 돈 털어서 로또 샀어. 로또 붙고. 그 사람 1등 당첨돼서 50억.
그럼 여기 반응하면 뭐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상태가 변경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극심한 가난 상태에 있었는데 가난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야. 사정 변경이 생긴 거 아니야. 사실 상태가 변경됐어.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그 사람이 떡하니 신청서랑 이거 갖고 와서 자기 지정해달라고 인정하면 해줘야 되겠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안 해줘. 거부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잖아. 요건이 안 맞잖아. 그치? 야,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올 리도 없지만 50억 당첨됐는데 자기 해달라고 오겠어? 안 오겠지만, 그치?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다. 응? 그래서 이 확약이 곧잘 나오는 편이야. 시험에. 예. 심심할 만하면 나오고 합니다. 응? 그래서 짤막한 주제인데, 예. 뭐 공부할 것도 별로 없잖아. 문제의 유형은 다음 중 행정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지문 4개 까는 거야. 별것도 없어, 지문이. 응? 자,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또 진도를 갑시다. 예.